안녕하세요. 아트만트커 법률사무소 서영호 변리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바른 보청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임재일이라고 합니다. 예, 그 임재일 대표님과는 그 BNI라는 그 비즈니스 모임에서 만나게 됐고요. 그 모임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 그 임재일 대표님께서 그 상표 관련 그 출원에 문제가 있어서 이 사례를 공유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제가 그 상호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로고를 외주 업체에다가 좀 요청을 드려서 이제 그 변리사님께 처음에 요청드리지 않고 제가 그 스스로 이제 상표권 등록을 했는데요. 이게 거의 한 7개월에서 8개월이 지난 이후에 그 불허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유를 보니까 알고 보니까 제가 외주를 맡겼던 그 로고가 완전 표절됐던 로고여서 완전 동일한 상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로고가 있어서 이걸 제가 어떻게 스스로 하기가 어려워서 변리사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임재일 대표님께서 그 나름대로 그래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 상표 출원을 하신 건 상당히 잘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뭐 로고도 외주로 제작하셔가지고 그래도 신경을 쓰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외주 로고 제작 업체가 이 상표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적 지식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겠죠. 왜냐하면 그 아마 그 업체에서는 그 유사한 로고를 다른 뭐 병원 경영업이라든지 다른 의료 관련된 그 업종에 쓴 로고를 그대로 임재일 대표님한테 다시 또 일종의 재활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업체의 특성에 맞게 로고나 이런 것들을 좀 창의적으로 재창조하거나 새롭게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비슷한 업종이니까 요 로고가 그래도 또 비슷하게 적용되겠거려니 생각하고 그 업체가 다른 업체에서 썼던 그 로고를 거의 비슷하게 해서 임 대표님한테 그대로 쓰게 한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그 로고를 완전히 뭐 의료업이나 병원 관련된 업종에 쓰지 않았다면 그랬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비슷한 로고를 병원 관련된 유사한 의료업종에 쓰던 로고였죠. 그게 그대로 들어가 보니까 그 로고를 먼저 받아서 쓴 업체는 그 로고를 포함한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한 거예요. 근데 임 대표님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 로고를 받아서 또 임재일 대표님의 그 올바른 보청기 상표의 로고로 쓰신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로고가 동일한 상표가 비슷한 업종에 두 개가 출원이 됐는데 날짜는 임재일 대표님의 출원이 늦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특허청에서는 당연히 그 유사한 로고가 이미 선행 상표에 있으니 당신의 출원은 등록받을 수 없다. 이렇게 거절이 된 사안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현재는 뭐 상표 침해 이런 문제로 된 건 아니고요. 그 선행 먼저 출원하신 그 상표 때문에 임재일 대표님의 상표가 등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난 상표 출원 등록이 안 돼도 상관이 없어.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임재일 대표님이 계속 쓰신다는 만약에 가정을 하면 그럼 이제 그 등록받았던 선행 상표권자가 나중에 임재일 대표님한테 야, 너희 상표는 우리 상표와 유사하니까 쓰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일종의 내용 증명 경고장을 보내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체는 먼저 출원해서 등록을 받은 상태고 임재일 대표님은 상표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표 침해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원래 저작권이라는 거는 그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어떤 개인이나 회사가 로고나 어떤 디자인을 만들었다. 그럼 원래는 그 소유권이 그 원 저작자, 그 만들어낸 사람에게 있게 돼요. 저작권은. 그러면 이제 그러면 내가 의뢰해서 어떤 로고를 받았다. 그래서 이걸 상표로 쓰고 싶은데 그럼 나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럴 때는 계약 문제로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저작권은 원래 그 사람한테 발생했지만 그 저작물을 내가 가져와서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가 없도록 일종의 저작물을 양수받는 일종의 이전 계약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일체 그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는 일종의 양도 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저작물은 온전하게 제가 법적으로 소유하게 되고 제 상표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그 조심을 하셔야 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그 저작권과 상표권 문제, 그 다음에
저작자가 이거 내가 원래 만들어낸 건데 왜 당신이 무단으로 쓰냐 이런 그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비용을 지불하고 그걸 제가 온전하게 인수받았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교체 예정이고요.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제 불찰도 큰 게 이런 부분들을 다 미리 확인을 하고 검수를 한 다음에 간판을 제작을 한다던가 이런 판촉물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선행 과정 없이 제가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해서 좀 피해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로고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네. 저도 요 상표권 등록에 대한 중요성을 사실 그렇게 크게 생각은 안 했거든요. 아마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 상표 등록 안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이게 막상 상표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정말 시작부터 전문가를 찾아서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다 확인을 받고 시작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사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상표권 등록이 저는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어야만 제대로 좀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지 않을까. 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이 상표권 침해 문제, 이런 상표권 갈등 분쟁은 사실은 큰 기업이나 아주 규모가 있는 기업 사이에서만 벌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상표 분쟁이 아주 작은 소규모 개인 사업자 간에도 많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카페라든지 베이커리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뭐 그런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뭐 아마 가끔씩 보면 뭐 음식점 때문에 음식점 상호 가지고 지금 최근에 제가 또 한번 본 거는 제주도 가면은 그 제일 유명한 은인의 해장국이라는 데가 있는데 사실은 그 제주도에 있는 은인의 해장국은 전혀 그 상표권 관련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거나 허락을 해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게에 가보면 저희 가게에서는 전혀 그 상표권 사용에 대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다니다 보면 은인의 해장국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가맹점으로. 그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이게 결국은 상표권을 억울하지만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야. 그분은 그대로 사업을 하시지만 그걸 본 누군가는 상표 등록을 해서 자기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소한 문제 같지만 이게 나중에 어떤 그래도 좀 규모를 키우고 뭔가 내가 그래도 내 개인 사업장이 아닌 전국 단위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상표권입니다. 그래서 비용도 그렇게 크게 들지도 않는데 그런 비용에 대해서 너무 또 이게 비용을 또 아끼려고 하신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을 하시다가 보면 나중에 엄청나게 큰 손실을 입으시는 거죠. 지금 방금 임재열 대표님처럼 뭐 문제가 없을 줄 알고 그냥 대충 상표권을 해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유사한 상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간판도 바꿔야 되고 뭐 온갖 집기에 다 찍혀있는 기존 로고도 다 바꿔야 돼서 그 비용이 뭐 몇백 심지어는 몇 천씩 이상 깨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건 아주 불상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어떤 상호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내가 이게 사용할 수 있는 상표인지 그다음 내가 이 상표를 독점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전문가인 변리사와 함께 상의하시고 나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없다라고 결정이 나면 상표 출원도 하시고 상표로 사업을 하시는 게 당연히 바람직한 그 방안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건 제가 요청을 드려서 지금 아마 상표권은 요청을 드린 상태고 이제 지금 또 로고랑 이런 것들을 또 교체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시기가 됐을 때 요거 상표권 등록이 완료된 다음에 로고나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요청을 드려서 이제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떤 뭐 가게나 작은 음식점, 뭐 카페, 베이커리 이런 걸 처음 시작하실 때는 뭐 내가 그렇게 뭐 전국 단위로 유명해질까? 아니면 뭐 내 상표를 뭐 누가 그냥 쓰겠어?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쓰는데 뭐 누가 이거에 관심 있겠어? 이러실 수 있죠. 근데 사람 일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뭐 TV를 타서 아주 유명한 방송을 타서 아주 유명한
업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내가 쓰던 상호를 상표로 등록하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그 상표를 도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 일이 실제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 이 상표는 이미 등록이 돼서 내가 쓸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쓰지 않아야 돼요. 근데 괜히 내가 쓰면은 나중에 뭐 잘못하면 선행상표권자로부터 이제 내용 증명, 경고장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경우는 또 이제 간판을 다 교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상표 등록을 받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상표가 다른 사람의 상표를 침해하지 않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상호를 지으실 때는 변리사와 협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